우리가 뭐 총을 가진 부대가 있습니까? 저희 구월은 빼놓고 있으니까 무조건 잡아서 있으니까 처단하겠다고 있잖아.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먼 곳에서 오셨는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탈북자 아동을 돕고 있는 미래희망나눔센터의 이사장을 맡고 있고 예, 이사교회 정진선 목사입니다. 예. 그 이사교회면 그 양산에 저희들은 부산에 있고요. 부산에 있는 양산에 탈북자들이 많아서 예. 그쪽에 필요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양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이탈 주민 조수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산에서 미래희망나눔센터를 섬기고 지금 현재 양산경찰서 보안협력위원장으로서 탈북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양산 미래희망나눔센터 교육지원 사업을 맡고 있는 옥미나라고 합니다. 우리 옥민아 선생님이 목소리가 제일 그냥 떠랑떠랑하시네요. 방송을 혹시 하실 그런 꿈은 없으신지? 아니, 그럴 역량이 붙듭니다. 예, 그럼 이 미래희망나눔센터에 대해서 우리 자유북한 방송에서 이제 소개를 하려고 지금 기획을 했었는데요. 이 미래희망나눔센터가 어떤 곳일까요? 우리 옥나 선생님이 소개를 좀. 제가요? 예. 예, 양산의 미래희망나눔센터는 양산에 정착하신 탈북민들을 돕기 위한 단체인데요.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 탐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키우시는데 어려움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자녀들의 교육과 복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탈북민들을 돕는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흔한 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쉽지 않은 일 같기도 하고 희망나눔센터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한번. 예, 미래희망나눔센터는 시작은 2016년 3월부터 TV를 통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실상을 듣고 보고 양산경찰서에 제가 자원회에 찾아가서 보안계에 가서 탈북자를 돕겠다고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하고 보안계 직원들이 너무 참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 가지고 가정 방문도 하고 또 문화 탐방을 통해서 또 뭐 가정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의 실상을 알게 되었고, 그걸 알다 보니까 어른들만 좀 그런 게 아니고 애들도 참 너무 어려운 애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미래희망 애들을 좀 돕는 일로 하자고 이사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보고를 했더니 이사교회가 협력하고 양산경찰서가 협력해서 미래희망나눔센터를 2017년 4월 6일 날 개소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이제 대표님이 오실 때 사전 조사를 좀 했죠. 근데 양산에 있는 탈북자가 목사님이랑 함께 오신다고 해서 목사님의 역할이 사실은 궁금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훌륭한 자식의 뒤엔 어머니가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서행의 뒤엔 목사님의 축복과 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마운 분들이 많았을 것 같고요. 목사님께서 이런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들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인데 탈북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보도 없었고. 그런데 어느 날
대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니까 탈북민들을 돕고 있는데 교회에서 애들 장학금을 좀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이제 1차로 지원을 하고, 그런데 이 대표님 하시는 이야기가, 그때는 대표님이 아니고 그냥 탈북민들을 돕는 분이었죠. 지금 탈북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이들 교육이라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시킬 것인가, 이것이 부모들의 관심이고 또 간절한 바람인데,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학교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학교를 지금 시작한다는 것은 어렵고, 방과 후 학교 형태의 작은 센터를 좀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제가 주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대표님으로부터 탈북민을 도와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탈북민 아동들을 도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는 교회가 지원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교회가 나서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교회가 이렇게 지원해주고 돕고 목사님이 축복해주시고 뭐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대표님이 그 헌신적인 노력이 참 네, 중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해오신 일 한번 툭툭툭 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부족하면 말씀하신데 우리 옥 선생님이 또 보충해 주시고요. 네. 예, 저는 탈북민과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에 TV를 통해서 제가 방송을 볼 때는 저분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이제 양산경찰서의 자원회가 찾아가서 그분들과 가정 방문을 통해서 만났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첫째는 이제 소통이 참 힘들었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둘째는 가정 형편을 보니까 참 너무 어려우니까 도와주긴 도와야 되는데 어느 것부터 먼저 도와야 될지 참 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에 먼저 지원을 요청한 게 쌀이었습니다. 가정에 갔더니 쌀이 참 아주 귀하고 또 먹고 있는 쌀들이 참 좋은 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목사님한테 부탁하더니 쌀로 이제 20kg 한 140호 정도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각 가정에 또 돌리고, 그러고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문화 탐방을 통해가 이분들과 소통하기로 해서 문화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제도라든가 어디로 전라도 쪽이나 문화 탐방을 통해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때부터 소통이 조금씩 풀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나와서 이제 또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이래 또 학부형을 만나고 하니까 거기서 많은 소통이 굉장히 많은 소통이 지금 풀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 시작할 때 그 어려움이 지금은 거의 없이 지금 우리나라 아직 남한 사람 같이 좀 편안하게 대하고 편안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 제가 탈북자라서 이 탈북자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네. 혹시 탈북자들과 일하시는 과정에 탈북민들을 욕하시거나 이놈 새끼들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아니면 탈북자들이 자신을 도와주는 대표님한테 대든 적 있나요? 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없진 않죠. 근데 그거는 참 저는 변화되어 가는 모습, 지금 한 5년차 됐습니다. 5년차 되는데 처음 만나서 애들을 보는 거하고 지금 변화된 모습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 탈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과 지금은 너무나 많은 변화가 되어가지고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과 거의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소통하고 또 협력할 때 협력하고 또 협력을 바라는, 지금은 봉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장로님이니까 역시. 자, 우리 옥 선생님은 네. 탈북자 자녀들을 주로 대상하시는 것 네. 같은데, 정말 얘들은 안 되겠다, 힘들다거나, 아니면 얘들은 정말 기특하다, 뭐 사례
두 가지 정도는 말씀해 주시면. 탈북민 아이들이라고 해서 더 별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를 4명을 키웠는데요. 저희 집 아이들 못지않게 아이들도 별나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이 규칙이라는 선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었어요. 만들어진 규칙 안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 제대로 하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규칙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해야 되는 거구나를 조금씩 익혀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좀 많이 변해가고 있구나, 그걸 느끼고 있죠.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거나요? 소개할 만한 게 있다면? 네, 저희 조금 많지는 좀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네.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 이제 네. 뒤에 사진으로 이제 네. 다 흘러가겠습니다만. 네, 우선은 그래도 우선은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의 문화를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전통 가락을 배울 수 있도록 난타를 시작을 했고요. 가장 무엇보다는 신앙을 바탕으로 지성과 감성, 인성을 만들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준비를 하는데요. 감성의 풍부함을 만들기 위해서 바이올린 수업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학업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교우 관계 그리고 가정에서 있는 문제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미술 치료와 음악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사교육을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교육 안에 그 받는 이런 부분을 좀 없애기 위해서 영어 수업과 로봇 수업을 병행하고 있고요. 또 방학 때 되면 체험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생활에 대한 이런 사회성 함량을 위한 수업을 하면서 자원봉사 대학생들이 또 오셔가지고 아이들이 기초적인 학력 수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덧붙여 제가 네. 이야기를 드리면 방금 제 교육들이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방과후 학교를 만들어서 그때는 자원봉사자가 우리 교인들밖에 없었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제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나서 돌아와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그 아들은. 제가 이런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네. 그 아들은 안 되겠습니다. 그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서 저도 자주를 못 가보는데 한 1년 정도 지나서 가보니까 그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조금 누그러졌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아이들의 정상적인 그러한 모습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전 한국에 온 지 한 20년 됐고요. 여기 지금 카메라맨이나 연출가나 우리 지금 그 스튜디오 녹음 편집하는 분이나 다 탈북자입니다. 네. 다 탈북자인데 사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야 너희들 이렇게 적응이 안 되고 이렇게 뭘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런 말을 많이 듣어요. 네. 많이 싫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들어야 되겠다. 들을 필요가 있다 분명히. 네. 저도 이제 20년 살면서 탈북자 작은 단체를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단체 회원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역 들어도 돼. 네. 우리가 사회주의 있다가 자본주의 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들하고 똑같겠냐. 역 충분히 먹어도 돼. 근데 그걸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고 디딤돌로 삼아서 좀 더 좋은 사람으로 한국 사회 일원으로 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역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린 또 처음부터 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 적응한다는 말이 안 되는 환경을 살았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기다리던 이제 수림씨 차례가 왔는데 탈북자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네. 그 이만갑인가요? 네. 나와서 이제 당차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고 그래서 참 나도 탈북자지만 참 정말 또이또이한 분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서울이 아니고 양산에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미래희망나눔센터하고 함께 동력도 하고 도움도 받고 있다 그랬죠. 예. 두 가지 다 말씀해 주세요. 좀 길게. 길게.
제가 그 방송 출연도 그 갔을 때 카메라가 엄청 많았잖아요. 거기선 그렇게 긴장이 안 되고 안 떨렸는데 되게 여기 오니까 너무 엄숙해지고 정말 떨리고 그래서 좁아서 그래요. 아,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또 빠뜨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걱정 때문에 마음이 지금 조마조마하고 잠깐만. 있습니다. 이 유튜브의 특징이 예.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걸 알아요. 예. 우리가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예. 빠진 거 있으면 예. 나 좀 더 다시 할 말 보충할게요. 이게 유튜브지. 그래요? 그래야 유튜브 시청자들이 쟤네는 네. TV하고 좀 다르게 하는구나 하지. 차린 자세 안 앉아도 되네요. 목사님 이거 풀어주지 않으면 그 대표님 뻑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좀 실수를 하더라도, 근데, 아까 제가 이렇게 우리 대표님께서 좀 본인의 어떤 이렇게 소개라든가 자랑을 좀 안 하시는 네. 편이잖아요. 그래서, 대표님 좀 가셔서 이런 이야기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주위에 건의를 했는데, 굳이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도 좀 멋있게 준비를 했는데, 대표님이 그냥 너무 간략하게 해서, 제가 그 대표님이라고 지금은 사단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단법인 미래희망나눔센터의 대표님, 이사장님, 선생님 이렇게 제가 좀 다시 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선생님께서나 대표님께서나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 대표님은 남다르게 이렇게 탈북민을 도우시려는 마음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TV를 좀 그 한국에 와서 양산에 첫 정착하는 분들한테 그 TV를 주게 되면서 또 그러한 소통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보게 됐던 그런 이야기도 좀 하시면 안 됩니까? 했더니 절대로 TV를 줬다는 이야기는 방송에서 하지 말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 탈북민들한테 제일 정착을 하면서 TV를 제공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있었지만 TV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우리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을 알게 되었고 탈북한 이유들을 들어보면 한국 드라마를 북한에서 많이 봐서 그거에 기초로 인해서 한국 문화를 많이 알았다는 이유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이게 문화의 어떤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빨리 그런 TV를 보면서 많이 한국을 알게 돼서 했으면 바람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하시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또 주위에 보셨는데 아이들이 너무 또 이렇게 좀 어떤 보호를 좀 살뜰한 보호를 안 받으시는 것이 또 이렇게 보게 되어서 이렇게 또 오늘날 이렇게 희망센터가 이렇게 되었는데 저도 그게 희망센터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저도 많이는 못 가봤지만 조금씩 그냥 가서 뭐 일을 잠깐 이렇게 거들어주고 몇 번밖에 안 되지만 정말 저도 탈북민 그 학부형이긴 하지만 진짜 우리 애들은 딸이어서 그런지 가끔씩 남자애들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최근에는 애들이 너무 변화가 되고 해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저는 도움을 정말 그 선생님들이 우리 희망센터에서 우리 탈북 자녀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어쨌든 첫째는 우리가 한국에 와서 가족 친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애들 어디 맡길 데가 없잖아요. 물론 학교에서도 뭐 방과후도 있고 뭐 어떤 부모님들은 학원에 보내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렇지만은 방과후를 마치고 학원을 마치고 집에 오면 어머님들은 또 부모님들은 일을 가시니까 애들이 혼자 있지 않으면 뭐 어쨌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 희망나눔센터에서는 애들을 그 돌봄으로부터 뭐 공부 심지어 그런 학원이 필요하고 공부가 그 학원이 필요하다고 싶으면 또 그쪽 학원 쪽으로 줄을 놔서 또 학원에서도 공부가 보충이 되게 또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장학금 이런 혜택도 많이 받고 그리고 정말 저희 같은 거는 영어 캠프 같은 거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절차 같은 것도 신경도 못 쓰고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또 희망센터에서 정말 돈 한 뭐 200만 넘게 들여야 될 수 있는 그런 영어 캠프에 갈 수 있는 것도 우리 자녀들을 또 추천을 해줘서 가게금도 해주시고 뭐 장학금은 뭐 해마다 또 어떤 대출을 나와서 많은 또 연결을 또 해주시기도 하고 좀 그리고 뭐 정말 우리가 악기 하나 배우려도 학원비가 또 비싸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양한 또 예능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정말 너무나도 좋은 취지고 그리고 또
그 아까도 대표님께서 김성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번에 한성욱 모자의 그런 아사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미래 희망 나눔 센터 같이 그런 것이 있었다면 아마 그런 불상사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준비는 엄청 많이 하고 할 말은 엄청 많고 있는데 너무 긴장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세요. 또 네 하는데 나중에 또 보충을 김수림 씨가 똑똑한 걸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질문할 거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성욱 씨 같은 경우에 제가 비상대책위원회 만드는데 그 나름대로 기여를 했고 지금도 좀 불편하지만 뭐 집회나 시위할 때마다 가곤 하는데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엄마가 애를 지금 맡길 때 있어야 출근을 하고 돈을 버는데 애가 환자였어요. 네. 아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장애인은 또 맡길 데가 없고. 장애인이니까 지금 맡길 데가 없고 하니까 결국은 굶어 죽었다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아마 본인도 실망했을 겁니다. 이거 정말 혹이 그 죽기까지 얼마나 끔찍한 생각을 했을까 생각하면 야, 이 탈북자들이 정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사실 뭐 그 북한 민주화도 바쁜 세월에 목사님하고 대표님 모신 일은 야, 이런 상황에서 탈북자들을 도와준다는 게 이건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고 그래서 이걸 전 그 일반화됐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대놓고 말씀드리면 오늘도 이제 남북하나재단 가서 탈북자들이 이제 집회를 합니다. 지금 할 겁니다. 너네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탈북자들은. 그 전국에 9만 조직을 가지고 탈북자들 죽을 동안 너희가 뭐 했냐. 근데 뭐 거기 동의도 일정 부분 합니다만 그렇게 너네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나센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탈북자들을 지역마다 여서마다 품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은 뭐 특별히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정말 탈북자들이 다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다 너나 나나 다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양산의 탈북자들 다 도와줄 각오가 돼 있습니까? 예, 저는 지원에 오면 돕습니다. 어디 연결로 해주든 제가 물질로 가든 대표님이 그거를 좀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저번에도 1,000만 원이 넘는 어떤 그런 돈을 이렇게 후원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 또 양산의 탈북민이 150명 미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큰 돈이지만 또 그 많은 사람들을 나누려 보니까 그렇죠.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뭐 정말 힘든 사람들을 추려서 좀 요긴하게 드려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드려야 될지 좀 이런 고민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이런 방안 저런 방안을 내세우지만 또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거 탈북민들 위한 거기 때문에 다음은 한 푼이 가더라도 그냥 양산에 있는 탈북민들한테 하나도 똑같이 나눠야 된다. 또 그렇게 늘 하셔서 아마 또 지금도 후원을 또 받아 네 오셨더라고요. 아마 그 대표님 고민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말 막지 마시고요. 대표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기에. 예,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는 탈북자 위에 같이 제가 나이 이제 70다 가니까 같이 가기로 제 힘들 때까지 같이 돕고 같이 가기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지금 또 지역 사업을 많이 받아서 우리 이탈 주민들한테 나눠줘가지고 처음에는 작은 게 있지만 그 모임과 작은 나누다 보니까 저분들이 이제 마음문을 열어주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게고 지금 그러고 처음에는 직장 같은 것도 구해주면 참 힘들어요. 직장에 근무를 하지 못하고 뭐 심지어 어떤 분은 오전하고 그만둬버리고 또 하루 정도 하고 그만두고 며칠하고 또 그만두는 분도 있는데 참 적응하기가 참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들은 이제 이제까지 매일 접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일로 안 해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동일한 일로 한다는 거는 참 너무 어렵다 하는 건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같이 이래 업을 내보니까 자기 마음에 있던 어려운 문제 그거는 같이 내놓고 또
대화할 때 참 제 마음은 너무 뿌듯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도움보다도 지금은 이제 그분들과 같이 모여서 우리도 나누어 주자. 이제까지 받은 은혜도 있고 우리가 이제까지 받은 것도 있고 매일 받지만 말고 우리도 나눠주면서 봉사하다가 지금 봉사도 하고 있고 같이 하고 있고 지금 조금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탈북자들에게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얘기합니다만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에게 교회나 도와주는 분들에게 직업부터 달라.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건 정부의 역할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과거의 탈북자들은 0.3% 정부 기관 기업소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했댔어요. 법으로. 그거 없어지니까 33,000명 많죠. 하지만 나라가 책임지고 그래 너희들 그래 일자리는 줄게 하면 또 어려운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 많은 걸 요구하기보다도 탈북자들은 아마 내가 이 지역에 왔을 때 저도 겪어봐서 알거든요. 그냥 동그란 집에 천장 바라보고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면 한 박스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방식을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마음을 품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서 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다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하는 일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사실 더 고픈 사람들도 도와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유튜브 방송 아주 그냥 우습게 사실 저는 봤었는데 아팠을 때 그 미국에 이제 갈 일이 있었어요. 4월달에 그 북한 자해주간 때문에 탈북자 28명이 가는데 비행기 티켓 비용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을 배다 했던 그 해마다 하는 것처럼 이제 기회가 냈더니 줄것처럼 놀다가 당장 이제 비행기표 끊어야 되는데 못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후로 별력이 다 나왔지만 그래서 방법을 누가 알려줬어요. 이거 차라리 유튜브 가서 그 애국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에게 한번 허수해봐라. 그 내가 야 유튜브에 허수하면 되나 했는데 신의 한 수 가서 했어요. 네. 금방 4천만 원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 뭐 유튜브의 용량, 신의 한 수의 용량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야 그래 대한민국에 문재인만 있는 건 아니구나. 그 소위 그 친북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구나. 탈북자들을 도와주고 싶고 하고 북한 민주화 활동을 지원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구나를 알았어요. 그런 분들에게 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야, 프로그램들 이렇게 토막토막토막해서 소개해주면 야 저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도울 마음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건 선생님의 몫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 말씀드렸는데 또 다시 또 할까요?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여기 뒤에 화면이 나가죠. 네. 우선은 인적 자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1대1 케어를 해줄 수 있으면 또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표님이 매번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급식이세요. 아이들에게 한 끼라도 좀 맛있게 영양가 있는 이런 식단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부를 수 있다면 그래서 늘 가끔 일주일에 한 2번 이상 오셔서 막 소고기도 사갖고 잔뜩 넣어주시고 그러면 또 선생님들이 그걸 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서 주는데요. 이제 급식에 관해서 혹시나 나는 아이들을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도와주시거나 뭐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또 부분이 있으시다면 예, 그런 것도 지원해 주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방학 때마다 아이들은 체험 활동을 나가려고 저희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가족 여행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흔한 일이지만 흔하지 않은 게 가족 여행이거든요. 부모님 일을 하셔야 되니까 또 여행이라는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험 활동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주시면 저희 센터의 아이들이 훨씬 더 풍요롭게 또 아름답게 잘 또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그 후원 계좌 네. 전화번호가 지금 흐르고 있겠는데 정말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애국 시민 분들께 도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탈북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미래 나눔센터, 희망 나눔센터에 아껴 지원을 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이사장님, 예.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할 계획 중에 그 학교를 대한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 대한 학교에 대해서 현재 진행 과정이라든가 네. 대한 학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부터 좀 말씀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안학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방과후 학교로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좀 합숙시켜서 장차 통일 한국을 책임지고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정신이 들어가니까 그쪽 땅에 가서 선교사로도 일할 수 있도록 인재를 좀 키우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의 질과 그리고 앞으로 있던 미래의 꿈을 위해서 대안학교를 만들겠다 생각을 했고요. 우리 대표님이 그 일에 있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그러긴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분명한 틀을 만들 수 있는 형편은 되지 못하는데 이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고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그 꿈도 사실 대안학교 설립일 것 같은데 현재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라든가 비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대안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2021년부터는 단 30명이라도 대안학교를 기초의 틀을 잡고 2023년부터는 한 100명 정도 기숙형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 중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학교가 서울에도 한 전국적으로 꽤 여러 개가 있는데 기숙형 대안학교가 아마 난 최고라고 하는데 예. 그야말로 지금 딱 눈앞에 닥친 게 우리 한성홍 모자 사망이니까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합숙하면서 하는가에 따라서 그 아버지 엄마들이 그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탈북자들 어른들도 앓는데 애들도 정말 너무 많이 앓거든요. 아마 수림 씨도 그런 경험이 많겠는데 이 대안학교 네.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표님께서 그런 또 마음으로도 지금 대안학교를 또 꿈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탈북 여성들이 자식을 남겨두고 와 있다가 또 몇 년 후에 자식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애들이 그동안 부모 품을 정말 이렇게 떠나고 있다가 정말 기적과 같이 만나서 또 한국에 와서 함께 살고 있는데 또 중국에서 오래 살았던 애들은 한국의 어떤 문화라든가 언어에 대한 부분을 또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다시 대안학교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 부산 지역이나 영남 지역 특히 양산 지역에서는 또 다시 이렇게 서울로 원래 보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또 다시 금방 이렇게 품어야 되는데 또 보내야 되니까 그 어머니들이 엄청 마음 아파하고 우시더라고요. 아이고 이제는 내 품에 다 데리고 온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또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또 서울을 원래 보내야 되니까 항상 그거에 대한 고충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좀 해소를 해주고 싶어서 그래도 우리 양산 지역에 차리시면 영남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또 부산 지역의 분들이 서울보다 조금 가까이 부모 품에서 그래도 부모님들이 짬만 나게 또 데려와서 볼 수도 있고 애들이 또 부모의 집에 갈 수도 있는 또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주셔서 이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희망 나눔 센터에 지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애가 지금 서울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중국에서 오래 살았던 애다 보니까 한국말 하나도 모르는데 처음에는 그 어머니가 이 희망센터에 대한 정보를 좀 뒤늦게 알아가지고 서울에 보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희망센터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애가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날마다 지금 한국말이 늘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또 희망 나눔센터 안에는 한국말 잘하고 애들이 또 중국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따로 애들이 분류될 필요가 없이 같이 어울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대표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라도 여기에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저희가 너무 공감도 가고 감사가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옥민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희망나눔센터에서 이제 대안학교를 만들게 되면 그래도 애들 가르쳐주는 중시적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바람이라든가 꿈을 갖고 계시는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통일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아이,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가 되는 아이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른 정체성을 가지는 아이들로 자라나야지 공부 잘하는 아이,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아이가 되는 것보다는 하나가 되어서 배려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나눌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직 뭐 정확한 학습 운영이나 이런 건 정해진 건 없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바람은 그런 아이들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고 다음 세대의 중요한 리더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 따사롭게, 우리 북한 말로 하면 따사롭게 미치고 있는 그런 그 희망나눔센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목사님께 그냥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한국 교회들에서 이제 평양이 열리면 북한에 이제 교회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그 현재 지금 북한에 이제 알게 모르게 또 도와주는 김정은을 도와주는 또 교회도 있더라고요. 보다 탈북자들을 눈앞에 보는 탈북자들을 돕는 게 한국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생각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선교하고 교회 짓고 이런 이야기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따뜻한 사랑받고 만일에 통일이 되었을 때에 북한에 들어가면 그 따뜻한 사랑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은 교회로부터 왔다. 그러면 사실은 마음이 따뜻해진 것을 느낀 그 사람이 거기에 가서 뭐 교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든지 교회를 이끌어갈 거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너무나 조금은 냉대받고 있는 탈북민들을 그냥 마음으로 따뜻하게 도우면 그 돕는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장차 그들이 통일되었을 때에 북한으로 돌아가면 귀한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누어주는 인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후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저는 대표님이 처음 북한에서 탈북한 아동들 혹은 어른들 돕자고 할 때에 저분이 어떤 북한에서 넘어왔나 실향민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포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우리 수림씨도 이야기했지만 계속해서 물질로 개인적으로 후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그 돈을 많이 써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랬더니 제보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사업하는 것이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뒤부터는 제가 말씀 안 해드렸습니다. 이분은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돈으로 많은 것을 돕는 것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탈북민들이나 탈북민 아동에게 전달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열매가 맺히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시간은 무제한입니다. 저는 우리 전국에 계시는 탈북민들 또 자녀를 두시고 또 언젠가 자녀를 데리고 와야 된다고 걱정하고 와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하고 걱정하시는 탈북민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그 어디서든지 서울에서도
올 수 있으면 와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안학교가 설립이 되면 정말 마음 놓고 사실 저는 북한에 우리가 있을 때 겨울 하면은요 춥고 떨리고 움츠리는 이런 계절이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국에 와 보니까 한 3년은 추웠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는 저도 10년을 넘고 보니까 이 한국 겨울이 겨울 같지 않고 뭔가 따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서울에 오면서 엄청 춥다고 해서 정말 두껍게 준비를 하고 왔는데 막상 오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추운 겨울도 내가 이렇게 추위를 안 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목사님처럼 우리 대표님처럼 선생님처럼 또 우리 여기 자유북한 방송의 모든 분들처럼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따사로움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아닌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이런 대안학교를 세워주시는 분들이 우리가 자식을 마음 놓고 맡겨도 괜찮은 것이어서 전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나중에 걱정하지 마시고 양산에 있는 대안학교로 보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또 이런 바람도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 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사장님을 통해서 대표님을 통해서 제가 사랑을 배웠고요. 저도 교회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섬기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말로는 섬긴다 하지만 섬기는 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건 너무 어려운데요. 대표님을 통해서 이사장님을 통해서 섬기는 걸 제가 도리어 배웠고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은 것을 사실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미래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혹시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아이들을 위한 기도의 동력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을 이번 기회에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지금 미래희망나눔센터가 지금은 자그맣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갈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걸 헤쳐나가고 지금 시청에 보신다면 미래희망나눔센터 위에 좀 많은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하루속히 대안학교가 우뚝 설 거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로의 인식과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게 하고 탈북민과 그 자녀들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사단법인 미래희망나눔센터와 함께 하실 분들, 도움을 들으실 분들, 아래에 흐르고 있는 전화 연락처와 그리고 계좌번호로 아낌없는 후원, 지지와 성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탈북민들이 그리고 탈북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33,000여 탈북민들을 그냥 나 몰라라고 방치할 수만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탈북자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문재인 정권이 영원하다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면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찾아온 탈북민들, 저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책임한 평화통일이 아닌 자유통일의 지름길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